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금리 인상과 집값 고점 인식 등에 따라서 지금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는 하반기 집값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이후에 매물이 또 쌓이고 있고 매수세가 극도로 위축되면서 이 거래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잠시 뒤에 전문가와 함께 이와 관련된 내용들 좀 짚어보면서 어떤 식으로 전략 세우면 좋을지 여러분에게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간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이후에는 가치 높은 투자자 정보들까지 전해드릴 테니까 좋은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되어 있는 순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가와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 만나볼 거고요. 이후에는 두 지역 이곳들로 떠나보겠습니다. 먼저 갈 곳은 도봉구 창동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강동구 천호동에서 다세대 주택에 대한 정보까지 각각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안은 저희가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을 테니까 편한 곳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무료입니다. 02-1638-3994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셔도 이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바로 상승이냐 하락이냐 이와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또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이 부분 이분과 함께 먼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대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자, 부동산 시장 하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맞이하는 7월 달이 시작이 되었죠. 실질적으로 이제 2022년도도 딱 절반 정도 남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가장 큰 이슈 무엇일까 생각해보면 실질적으로 2022년에는 다양하고 크고 작은 이런 이벤트들이 굉장히 많았었던 부동산 시장이기도 하고 앞으로는 이제 그 여파들이 나타날 수 있는 하반기이기 때문에 시장에 있어서의 그런 가격 상승, 하락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이 바로 하반기 시장에 대한 분석 함께 준비를 했으니까요. 저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022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에 있어서 하방 압력들 충분히 받을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다라고 해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전 세계적인 그런 기대 인플레이션의 압박으로 인해서 금리의 인상이 계속해서 세계적인 추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책으로서 금리를 상승시키는 방법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런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기준금리는 이제 주택담보, 주택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의 필요한 대출 내용에 있어서의 금리 부담으로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큰 하반기 주택시장의 매수세가 감소될 수밖에 없고 또 매도를 빠르게 나타낼 수밖에 없는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현금 유동성도 전 세계적으로 또 많이 풀려 있었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풀려 있었던 유동성들이 이제 점차 회수되고 축소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매수세가 굉장히 하락될 수밖에 없다라는 요소가 가장 큰 이유이다.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있으시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대출 규제도 100% 풀려 있는 것도 아니죠. 지금 현재 주택을 매수하기에는 지금 굉장히 가격대의 형성이 고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100% 구입하시기가 어렵고 대출을 활용하셔야 되는데 세계 최초 LTV 80%를 제외하고는 아직도 대출 규제의 요인으로 인해서 예전처럼 쉽게 매수를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대출 동향 증가율이 10%를 호가했었었는데 지금 현재 3.4% 정도로 굉장히 대출적인
부분에서는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하반기 주택시장에 하방 압력이 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게 된다면 당연히 금액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인 것인데요. 지금 현재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와 그리고 또한 규제의 그런 완화들로 인해서 물량들이 계속 풀리고 있는 시점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물량이 풀리면서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면 되는데 이런 관망세가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거래량의 감소가 가격의 하락으로 계속 나타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공급에 그런 쌓일 수 있는 물건들, 특히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물건이라든가 또는 이런 할인 분양 물건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런 미분양의 사태에 있어서도 뭐 100% 미분양이 확실하게 증가했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서울도 약간의 미분양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뉴스도 접해 보셨을 것이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미분양들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주택시장에는 하방 요인이 충분히 적용돼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예측들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반대로 또 상승할 수 있는 상방 요인도 충분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하방이냐 상방이냐 따져본다면 약간 상방 쪽에 조금 더 가깝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지역적으로 당연히 상이할 수밖에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판단을 잘 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 중에 하나는 금리가 올라가면서 매수할 수 있는 또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부담감으로 매도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하지만 금리의 상승은 임대차 시장에 있어서의 임대료 상승에 큰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금리의 상승으로 인해서 전세가의 그런 전환율보다 월세가가 더 싸다는 그런 인식 때문에 월세가 굉장히 빠르게 전환되고 있고 월세가가 이제 상승하는 주거비가 상향되게 된다면 다시 전세가가 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전세가 오히려 더 이자가 싸게 됐었을 때는 전세 가격이 또 상승할 수 있는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대료가 결국은 전세든 월세든 상승하게 되는 시점이 오게 된다면 매매 시장으로서의 그런 매수세 유입들의 가능성이 또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에서 영향이 나타나냐면 지금 당장 하반기만 보더라도 이런 상황들이 지역적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이런 임대료의 상승은 크게 좀 짧게 보시면은 2, 3개월, 길게 보신다면 6개월에서 1년 뒤에 나타날 수 있는 매매 시장에 큰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하반기부터 시작을 해서 내년 상반기까지는 임대료 상승에 대한 여파가 매매 가격의 상승을 좀 끌어올리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을 충분히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금리의 상승과 원자재 값의 상승으로 인해서 기존 재건축 현장들도 마찬가지지만 새롭게 인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고자 하는 이런 시공의 내용에 있어서도 분양가가 상승될 수 있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금액적인 부분의 분양가 상승도 있고요. 분양가가 상승되면서 공급적인 부분에서 시행자가 시행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공급의 그런 축소가 또 한번 나타날 수 있는 파급력이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지금 분양가 상한제의 완화라든가 또는 재개발 지역들도 민간 추진의 인센티브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구성을 해주면서 민간 추진 개발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앞으로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런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공급량 증대의 전략들이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규제 완화 시그널 굉장히 크게 작용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보유세에 대한 부담감도 점점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솔직히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금이 어느 정도의 그런 축소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부동산 투자로 인해서 이제 자산을 증대시켰었던 그런 임대사업자분들 특히나 그런
과거에 경험을 해보셨던 분들에 대한 투자 수입이, 투자 유입이 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부동산 그런 가격적인 부분에서의 시그널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서울 지역의 신규 공급량의 그런 감소가 지금 현재로서 입주하는 공급량입니다. 입주하는 공급량의 감소가 매매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요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매수와 매도에 있어서 또 공급량과 수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공급량이 줄어들고 수요가 증대된다면 가격이 오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2022년 하반기 아파트 입주 물량만 보시면요. 14만 9천 가구 정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물량은 전년 대비 17.2%가 증가한 요소인데 중요한 것은 여기에요. 경기 인천 지역은 큰 폭으로 증가를 했고요. 빨간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죠. 그리고 서울 지역은 6천여 가구 정도가 공급 물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서울 지역만 본다면 전년 대비 마이너스 45%의 공급 물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하반기만 6천여 가구 정도가 되는데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욱더 리스크가 큽니다. 실질적으로 내년에 입주 예정되어 있는 물량이 2023년 약 6천여 가구 정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 또 절반 정도의 공급 입주 물량들이 감소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것이죠. 자, 전국적으로는 상승세를 이루고 있지만 서울 지역 내로 국한시켜 본다면 공급 물량은 계속 축소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다는 것. 지금 현재 서울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의 미분양 물건이라든가 또는 이런 공급 증대로 인해서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들도 바로 이런 공급과 수요의 불균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요소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국은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또는 지금 관망해야 되느냐 또는 지금 갖고 있는 주택을 팔고 내가 임대로 살다가 또는 내년이나 내후년에 가격이 떨어지면 사야 되느냐 이런 상담들 제가 굉장히 많이 받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지역적으로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야 된다. 실질적으로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요. 다양한 요소들 중에서 지역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임대료가 영향을 받는 지역이 있고 영향을 안 받는 지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지역들에 따라서 아파트 물량들도 미분양이 나거나 할인 분양이 있거나 또는 미분양이 안 나는 지역들이 따로 있다는 것이죠. 실질적으로 서울에도 아파트 미분양이 낮다라는 뉴스들 접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의 가장 외곽 지역들 중에서도 대형 단지 또는 준공 후 후분양한 이런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의 미분양들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선분양이거나 또는 사전에 고분양가의 그런 논란들이 좀 있었던 곳들의 가격들이 좀 떨어져서 할인 분양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 이것도 지역별 미분양이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파트 미분양 시장에서도 양극화 현상 가장 중점적으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추후 부동산 가격이 상승될 수 있는 이유 저희는 과거를 통해서 충분히 좀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금리가 인상되고 나서 그 이후에 2, 3년 동안은 가격이 또 한번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주춤했었던 부동산 가격들이 다시 한번 상방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요소들을 계속 꾸준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시점에서는 오히려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하기 좋은 시기가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느 곳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미분양 시장 적극적으로 노리셔도 좋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면 그런 미분양의 특혜를 받으시고 구입하실 수 있도록 선별 투자하셔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선별이죠. 아무 미분양 물건이나 보시는 게 아니라 그래도 상업지, 좋은 지역 위치에 하고 있는 물건들을 잘 보셔야 되고 상급지를 노리시라고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같은 경우에서도 상급지 지역들은 선점해서 투자를 해놓으신다면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공급 물량들의 그런 축소와 가격의 상승들은 분양가 상승들은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상급지 위주의 전략들로 투자를 해보신다면 충분히 올 하반기 상승장을 대비할 수 있는 전략으로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이렇게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전략을 좀 더 꼼꼼히 세우고 싶으신 분들이 있으시지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무료 세미나까지 마련하고 있으니까 세미나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대표님, 세미나는 어떻게 만나볼 수 있을까요?
자, 하반기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신다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정책적인 혜택을 보는 지역을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 그리고 또한 인플레이션을 대비할 수 있는 전략, 그리고 정부의 정책들이 어느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느냐에 따라서 투자할 수 있는 부동산의 유형과 지역들이 차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점이죠. 세미나 참석하시고요. 매주 화요일과 일요일 개인 상담도 진행이 가능하시고 매주 일요일 오후 1시에는 선착순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선착순 예약해서 참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단순히 정보만 전해드리는 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고민까지 해결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곳에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의 정보도 얻고 고민까지 풀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예약 필수니까 미리 연락 주시고 예약 잡고 함께 해보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안내와 함께 예약까지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가치 높은 투자처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봉구 창동에서 정보 전해드릴게요. 도시형 생활주택 기다리고 있었고요. 위치는 1호선과 4호선 환승역인 창동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 위치해 있는 곳이네요. 시세는 4억 1천만 원에서 4억 2천만 원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창동의 매력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곳만의 매력 바로 한번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 공동주택입니다.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택의 유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은 지적도 상에 이제 이중주거지라든가 삼중주거지가 아닌 준주거 지역으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와 함께 맞붙어 있는 준주거 지역에서 높은 용적률에 비싼 땅에 위치하고 있는 도생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입지적인 부분에서도 서울 2030 플랜에 따라서 도시 기본 계획의 7광역 중심지, 서울 내에서도 한양도성과 영등포, 여의도, 강남권에 3도심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7광역 중심지, 7개의 광역 중심지가 개발될 것으로 예정을 해놓고 개발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창동상계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잠실이라든가 또는 소식증산이라든가 이런 지역들과 함께 더불어서 창동상계 지역들도 7광역 중심지로 7개의 지역으로 선별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는 노원구 그리고 도봉구, 창동 지역들이기 때문에 이 지역들 생활 인프라 굉장히 잘 구성되어 있고요. 앞으로 이제 GTX 신호선의 정차역이 될 수 있는 창동역과 4호선, 1호선 그리고 동부간선도로의 지하 사업들 7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도봉구의 꾸준한 인구 증가가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노원과 창동 지역들은 재건축, 재개발에 그런 잠재되어 있는 이런 힘들이 굉장히 강한 지역이기 때문에 노후도가 많이 충족되어 있는 곳들이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노후도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도 이런 동년 대비 가격 상승률이 항상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저평가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노후도로 인해서 개발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겠고요. 공시가격 상승률에서도 2021년도에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노도강,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북부 지역들 예전에는 이제 교통시설들도 미비하고 그리고 업무시설들도 자체적으로 이제 자족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배드타운의 이미지가 강했다면 지금은 일자리 창출과 신경제 중심지로서의 개발 사업들 또 GTX가 강남권까지 연결되는 사업들로 인해서 앞으로는 단순 배드타운이 아닌 자족적인 도시로서의 개발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창동역 주변을 보셔야 된다.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도봉구 내에서도 다양한 지역들,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겠지만 창동역을 집중해서 보셔야 되는 이유 3가지, 바로 GTX 신호선이 들어가고요. 창동역에 GTX 신호선이 들어가고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 일자리 타운이 조성이 되고요. 그리고 주변 지역의 아파트들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향후 10년 이내에 재건축이 된다면 이곳의 신규 아파트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창동역 주변 지역들의 가격 상승들도 같이 함께 동시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목동 지역들이라든가 또는 재건축이 예정되어 있는 지역들 굉장히 그런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우수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재건축들도 구성되어 있는 모습에서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이런 노후도를 바라볼 수 있는 모습들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들이 바로 25년 또는 30년 이상 된 노후 건물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창동역 주변의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도 모두 개발될 수 있는 여파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들이 새롭게 좋은 주거지로 개선될 수 있는 그런 효과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재건축될 수 있는 아파트들이라든가 또는 창동역 주변 지역들 이런 저밀도 주택들도 재개발될 수 있는 다양한 이슈들이 존재하고 있는 곳이 바로 도봉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2030 도시 기본계획에 따라서 음악 중심의 문화도시로 개발을 하겠다라는 도봉구이고요. 이렇게 현대화의 그런 사업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대표적인 사업으로서 창동 운동장 부지에 복합 아레나 공연장이 2만여 석 규모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창동역 인근에는 농협 하나로마트의 유통단지뿐만이 아니라 문화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는 기업 창작소가 지금 현재 구성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노원구 쪽으로 이동하시면요. 바로 이곳 동봉 운전면허 시험장과 창동 차량기지가 이전을 하면서 이곳에 제2의 코엑스가 들어갈 수 있는 대규모의 업무시설들 토탈적으로 이 지역에 지금 앞으로 8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경기 지역들과 서울 지역 인근 내 동부권에서도 앞으로 자족적인 도시가 될 수 있는 요소들 굉장히 많은 일자리 창출들이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창동역 같은 경우가 말씀드렸다시피 GTX 신호선이 정차하는 정차역이기 때문에 창동역에서 광운대, 청량리를 지나서 바로 강남 삼성역까지 관통이 되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딱 세 정거장만 이동을 하면 삼성역이기 때문에요. 한 정거장당 5분이 채 걸리지 않는 광역 노선의 그런 특성상 15분 내로 강남권에 앞으로는 출퇴근할 수 있는 지역으로 동부권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 창동역 내에서도 복합 환승센터의 조성 사업들과 민자 역사 상권 개발들이 같이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동부간선도로도 지하화가 되면서 동부권의 가장 교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동부간선도로가 그런 지하화로 교통의 흐름들이 더욱더 원활해지고요. 지상부는 수변공원의 조성 사업들로 공원화 조성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금액적인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창동은요 4억 1천에서 4억 2천만 원 3룸인데 3룸 가격 서울 내에서 3룸 4억대 어디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마지막 남은 4억대가 아닌가 4억 초반대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고 전세를 놓으신다면 3억 7천에서 3억 8천만 원 정도 전세 수요가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3룸 다세대 주택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지로서 4천에서 5천만 원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또 이제 전용 면적이라든가 또는 이런 가격적인 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시다는 점에서 소액으로 접근을 하시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방향성이 구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가격도 경쟁력이 있지만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나중에 시세 차이까지 크게 누려보실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을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계속해서 도움드릴게요. 02-2638-3994번 무료로 열어두고 있습니다. 다음 지역 갈게요. 강동구 천호동에 위치해 있는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룸이고요. 위치는 8호선 암사역에서 도보로 약 6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시세는 4억 500만 원에서 4억 4,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이곳도 여러분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자, 어떤 식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바로 설명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구 천호동은 지금 현재 재개발 지역으로 굉장히 핫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향후에 집가 상승을 볼 수 있는 재개발 지역들이고요. 강남 4구에 포함되어 있는 강동구이기 때문에 상급지 내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으로 지금도 접근하기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다양한 교통 호재들도 내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지역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 지역인데요. 바로 이 지역이 암사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고 구분다리역을 이용하신다면 5호선과 8호선
8호선 또 천호역에서 교차될 수 있는 환승역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교통시설로서는 굉장히 입지가 좋다. 이렇게 초역세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한강 시민공원을 이용하시거나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를 이용해서 차량 진출입도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모습 보여줄 수가 있겠고요. 9호선의 연장선 사업들도 같이 함께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9호선과 8호선, 5호선을 또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둔촌주공 아파트 지금 현재 이슈가 굉장히 크죠. 어떻게 보면은 건축가액의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유보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유치권이 풀리게 되고 개발이 됐었을 때 9천여 세대 정도가 이제 입주가 예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신축 아파트의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여력들, 특히나 고덕 주공 아파트 재건축 사업들을 예시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20억대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들이기 때문에 미니 신도시급으로 개발될 수 있는 사업들이 주변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저밀도 주택들 밀집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이주 수요뿐만이 아니라 또 천호 재정비 촉진지구의 이주 수요들과 노후되어 있고 낙후되어 있는 모습들의 개발 호재 소식들이 바로 이 지역을 선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5호선의 연장선과 그리고 8호선의 연장선들, 9호선의 연장선들이 바로 강동구를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지하철 노선을 따라서 고덕 비즈밸리에 4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개발 사업지 그리고 송파잠실이라든가 강남권, 도심권의 진출입이 5호선을 이용해서 충분히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천호역 주변만 하더라도 천호 3구역을 대표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곳에 지금 철거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죠. 또 다양한 재정비 촉진지구들의 개발 호재들과 함께 더불어서 개발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노후되어 있고 낙후되어 있는 지역들의 개선 효과 충분히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 고덕 비즈밸리가 지금 현재 2025년 정도에 완공 예정을 하고 있고 이제 대형 쇼핑몰 이제 이케아라고 할 수 있는 3호점이 바로 이곳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 유발 효과, 고용 창출 효과만 하더라도 굉장히 파급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9호선의 연장선과 8호선 별내선의 연장선들이 바로 이곳 지나가는 노선들을 바라보실 수가 있겠고요. 암사역이 바로 연장선이 또 이루어지게 된다면 별내선을 따라서 동북권까지의 접근성도 굉장히 용이해지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서울 세종간고속도로가 올 하반기에 바로 개통이 되기 때문에 강동구의 다양한 호재들, 뭐 교통 호재 인프라 구성 굉장히 많다라는 점, 앞으로 인구가 꾸준하게 늘어나면서 2030년에는 가장 많은 인구 상승률을 기록할 곳이 서울 지역 내에서는 강동구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구가 증가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증가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매매 가격 4억 초반대에서 4억 중반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갭 투자를 하신다면 약 2,500에서 3,500만 원, 강남 4구인데 2,500에서 3,500은 정말 소액이죠. 앞으로의 미래 가치 4억대가 아니라 방 2개의 이제 토론 구성들 강남권은 벌써 6, 7억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월세 시에는 120에서 130만 원 정도 대출 금액 제외하시고 1억 중반대가 필요하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동구 천호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정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계속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여러분들을 위해서 편히 열어두고 있으니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희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가치 높은 지역 정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의 문도 빠르게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 역시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부동산 이슈들 좀 더 짚어드릴 거고요. 가치 높은 지역 정보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는 이제 금리 상승과 관련해서 부동산 시장들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그와 관련된 정보들 이분과 함께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성진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 또 잘 지냈죠? 요즘에 또 금리 인상이다 보다 상당히 또 민감한 부분이죠. 아무래도 금리가 인상되면은 많은 여파들이 많잖아요. 미치는 것도 상당히 많고 경기가 상당히 또 불황이 될 수가 있고 소비 심리가 줄어들고 그런 것들이 이제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에 부동산의 전망이 과연 어땠는지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과연 어땠는지 한번 그 시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역사적 금리 그리고 또 주택 가격을 통한 부동산의 전망이겠죠. 우리는 그럼 어떻게 준비를 해봐야 되는 것이냐? 향후 예전에 65년도부터 2020년까지의 또 이런 프레드 데이터를 역추적해가지고 모든 금리 인상 사이클에 대해서 주택 가격의 변화를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로 인해서 앞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이냐, 하락이냐 그러한 확률로 인해서 미래를 전망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예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자료를 또 준비를 해봤고요. 65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미국 기준금리의 역사인데 총 한 7번 정도의 사이클이 있었습니다. 금리 인상 사이클이 있었고 항상 그 부분들 자체가 총 7번의 금리 인상 사이클로 인해서 그 부분들이 과연 어떻게 가격들이 변화했는지 또 금리 자체를 또 베이비 스텝이 아닌 또 빅 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는 시기에는 주택 시장과의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궁금해하기 또 시작했죠. 자, 금리 인상기 이런 중앙은행의 빅 스텝이죠. 빅 스텝이 상당히 문제점이 있겠죠. 뭐든 천천히 하면 상당히 좋은 거지만 급하게 빠르게 올리다 보면은 상당히 부작용이 발생되기 마련인데 이러한 빅스텝 자체의 금리의 대폭 인상 같은 경우에는 경기의 냉각을 우려시킬 수가 있고요. 또한 이러한 기업들이랄지 자금 조달 비용 증가가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비탄력적인 이런 재화의 공급이 상당히 감소하죠. 시장이 상당히 침체될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상승시켰다가도 또 하락시키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겠죠. 아무래도 금리가 상승만 아닌 또한 또 내년에는 또 하락에 염두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사이클 자체가 상당히 길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을 볼 때 이러한 수요와 공급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수요와 공급. 부동산 시장은 금리가 상승을 하던 금리가 내려가던 수요와 공급에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봐야 하는 것들이 그 지역의 특색과 또 수요와 공급이겠죠. 수요와 공급에 상당히 민감한 반응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함께 보는 그런 지혜가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금리 자체가 대폭 인상된다라면은 앞서 말씀드렸겠지만 자금 조달이 상당히 비용이 인상이 되면서 대규모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차질이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신규 착공 감소가 또 일어날 수 있을 뿐더러 그건 결과적으로 이런 주택의 공급 감소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공급이 감소된다는 것은 시장에 상당히 큰 영향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공급 감소로 이어진다는 것, 이것이 또 이러한 데이터성으로도 증명이 됐었고요. 77년도부터 80년도까지 상당히 공급이 감소가 일어나는 부분적인 모습을 상당히 잘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들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금리 인상 사이클, 즉 전망과 역사의 교훈은 무엇이겠냐? 즉 이런 것을 금리 인상을 전망을 할 때 현재 상황 자체가 금리 인상을 전망을 하고 있죠. 전망을 하고 있을 때에는 CME 이러한 패드워치를 활용해서 앞으로의 향후의 전망 가능성을 또 예측해 볼 수 있고요. 또 상반기까지 기준금리는 1%가 인상이 됐습니다. 0.75%에서 1.75%까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추가 금리 인상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인상이라는 사이클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런 역사적인 금리 인상 이런 국면에서 우리는 주택 가격을 한번 봐야겠지만 7번의 그 상승 사이클 안에서 이런 주택 가격은 모두 상승했다라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 시장에서도 금리가 상승하던
하락을 하건 시장 자체는 수요와 공급에 가장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고 그런 것에 상당히 탄력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금리의 사이클은 짧지만 결국 부동산의 사이클은 상당히 길다라는 것. 이 사이클 자체는 앞으로 우상향적으로 물론 지금 거래가 많이 감소하고 많은 관망세를 보고 있고 조정의 기간이겠지만 향후 앞으로 내년이나 내후년에 그러면 금리가 하락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또 하락을 하게 되면은 유동성이 풀리고 주택 시장이 상당히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당히 상승할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금리 자체와 함께 앞으로 향후 전망도 우상향인 측면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 말씀을 드리면서 즉 이러한 금리 인상과 부동산의 전망 상당히 많은 것들을 얘기해드리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이렇게 또 주요 포인트들만 말씀을 드리면서 이쯤에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시장을 이렇게 또 전망을 해봤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략을 정말 탄탄히 세워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와 관련된 정보는 저희가 세미나 안에서 계속해서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세미나 꼭 참석해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을 통해서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따른 최대 수혜지까지 저희가 분석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날짜하고 시간 잘 체크하셔서 여러분들 시간 내서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선착순으로 또 모집이 되고 있는 만큼 빠르게 연락 주셔서 예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세미나 한 번 더 안내와 함께 예약까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치 높은 투자처들도 요즘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 정보들까지 지금부터 또 만나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으로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1.5룸 오피스텔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2호선 역삼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시세는 4억 6,500만 원에서 4억 7,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피스텔에 대한 지금 또 투자 분위기가 굉장히 또 커지고 있더라고요. 이곳은 어떤 장점이 있는 곳인지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강남구죠. 서울의 가장 대표적인 자치구고 강남구 자체는 또 그중에서도 이 지역마다 입지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고 또 수요층과 그 지역의 특색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역삼동 자체는 오피스텔에 상당히 수요가 풍부하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아무래도 황금성이랄지 또한 차익형이나 또 수익형으로도 충분히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오피스텔의 전망이 상당히 밝다라고 그러한 입지 안에 위치한 그러한 오피스텔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2호선 역삼역 바로 역세권이에요. 역세권 자체도 이제 도보로 한 2, 3분권이기 때문에 초역세권이죠. 역과 가깝고 주변에 인프라가 상당히 잘 받쳐져 있고 직장군 가깝고 내가 즐길 거리가 상당히 내 집 앞에서 도보권으로도 모든 것을 이용 가능하기 때문에 상당히 살기 좋은 그러한 인프라 시설을 엮고 있는 테헤랑로 중심에 있는 역삼동이고요. 이 부분에서 1.5룸의 오피스텔이고요. 면적 자체도 넓은 평수의 방 하나, 이런 거실 하나, 넉넉한 공간을 제공해주고 있고 자 가격 자체가 4억 6,500에서 4억 7,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아무래도 임대사업자의 혜택도 유지할 수 있을 뿐더러 전세가율이 상당히 높아요. 인기 지역이고 수요층이 탄탄하기 때문에 그만큼 공실 걱정 없이 그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이고 높은 전세가율을 활용하신다면은 대략적으로 한 4천만 원 정도에서 한 5천만 원 정도까지 투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삼동은 이 인프라가 중요하죠. 인프라, 우리가 즐길 거리, 먹거리, 일자리 또한 각종 생활의 편의 시설 같은 것들이 주변에 다 모여있기 때문에 이러한 원스톱 라이프의 최적 지역으로 상당히 유망하고요. 또 임차 수요 상당히 많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지역이 직장이 상당히 많다 보니까 직장군들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직주 근접으로 하는 그런 수요까지 그런 니즈가 풍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직주 근접과 직장군의 혜택도 그대로 수요층에 머금어 있고요. 이런 다양한 개발 호재들도 주변에서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교통의 개발들도 꾸준히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로 완성될 시기에는 더욱더 높은 가치를 제공할 수 없는 것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강남구는요, 또 서울이죠. 서울은 전국에서도 최고의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있고 서울 안에서도 강남구가 가장 많은 일자리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강남과 서초 라인들 가장 일자리가 많은 지역들 자체가 이러한 탄탄한 일자리 수요로 인해서 수요층이 상당히 안정적일 수밖에 없는 요건들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1, 2인 가구가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1, 2인 가구의 증가 추세 자체가 상당히 주변을 봐도 많이 알잖아요. 이미 절반 수준을 넘었기 때문에 1, 2인 가구가 원하는 이런 소형주택의 니즈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타겟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들이고요. 강남구 말에 뭐 하겠습니까?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항상 늘 상위권에 있는 이런 안정적인 수익도 상당히 오름폭도 보여주고 있는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역삼역, 2호선 역삼역이죠. 바로 위쪽에 있는 역삼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초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고 역삼동 자체가 테헤란로를 끼고 있잖아요. 이 중요한 테헤란로의 개발도 있고 아무래도 많은 업무처가 이곳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가용할 부지가 없다는 것이겠죠. 주변에 노선들도 워낙 교통편도 워낙에 훌륭하고요. 아무래도 지하철이나 자차 이용하시는 것도 상당히 훌륭한 이러한 위치, 입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시 2040 플랜에서도 이 테헤란로 중심축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잠실의 마이스 산업단지, 또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까지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과 함께 테헤란로 중심축, 그 가운데에 있는 역삼동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용 부지가 없어요. 주변에 많은 것들이 이곳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가용 부지가 없다라는 것, 이용할 수 있는 부지가 없기 때문에 고속도로를 개발하다든지 또 IC 부근의 이러한 토지들을 이용해서 앞으로 계속적인 많은 그런 건물이랄지 또 업체랄지 직장군이랄지 이것이 집중적으로 아직 조성이 되기 때문에 이 테헤란로 중심축에 위치하고 있는 입지는 상당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 상당히 중요한 점으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자,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 소식도 아실 거예요. 이런 GBC랄지 잠실의 마이스납단지, 영동대로의 지하사업, 또 탄천을 끼고 있고 27년, 28년까지 꾸준히 개발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러한 개발의 효과를 파급적인 효과를 바로 받아볼 수밖에 없는 입지에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있고요. 현대차 GBC도 마찬가지죠. 현대 계열사도 많이 들어오겠지만 이런 협력업체들도 많이 입점을 하면서 일자리가 상당히 지금보다 많이 늘어나죠. 일자리가 늘어나고 무려 122만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교통들도 덩달아서 같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바로 옆에 있는 영동대로의 지하 사업도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하 공간의 새로운 패러다임, 새로운 랜드마크가 조성이 되면서 각종 교통의 집약적인 그런 시설들이 이곳에 곳곳에 또 배치가 되기 때문에 코엑스와 또 GBC와 함께 영동대로의 지하 상권은 지금보다 더욱더 탄탄해질 수밖에 없는 또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신분당선이랄지 지금 열심히 공사하고 있죠. 신분당선, 또 GTX 라인들, 강남권에 3개의 역사가 무려 들어오고요. 위례신사선이랄지 그 밖에 추가적인 교통망들도 속속히 또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그만큼 많은 일자리가 늘어나니까 이러한 많은 교통편들도 하나가 아닌 무려 한 3개, 4개 정도의 교통들도 점점 좋아지는 그런 개발 소식도 같이 품고 있습니다. 자, 4억 6,500에서 4억 7,500만 원, 1.5룸 스타일의 오피스텔이고요. 아무래도 전세 가격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4억 원대 초반에 현재 흡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 4,500에서 5천만 원 정도면은 충분히 전세를 안고 투자할 수 있는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월세 수익형으로도 보시는 분들은 보증금 한 2천만 원에서 한 3천만 원 정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월 한 130에서 140까지도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수익률 부분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는 또 강남구에 위치한 역삼동에 위치한 1.5룸의 오피스텔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1, 2인 가구가 지금 또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소형 주택이 많은 인기를 지금 또 끌고 있습니다. 좋은 자리에 있는 좋은 입지를 지금 형성하고 있는 이곳에서 여러분께서도 성공 투자 한번 계획해 보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또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02-2638-3994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포구 망원동에서 상가 정보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를 보면요, 6호선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마포구청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 있고요. 현재 시세는 5억 4천만 원에서 5억 5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상가의 매력은 또 무엇이 있을까요? 이것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마포구로 왔죠. 마포구 역시도 한강변을 끼고 있고 가장 많은 젊은 층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이죠.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젊은 층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기 때문에 상권이 좋고 대학가가 많이 포진이 되어져 있고 또 공원과 또 녹지와 또 한강권까지 이러한 인프라 시설들이 상당히 많이 배치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젊은 층들이 상당히 많이 찾는 그러한 상권을 가지고 있는 또 마포구의 특징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곳은 6호선 마포구청역 도보 한 5분권이기 때문에 도보권으로도 충분히 이용할 수 있는 또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주변에 망원시장이나 또 월드컵 시장 이러한 전통시장과 함께 공원들이 활발하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항상 꾸준히 늘어날 수 있는 조건들을 충분히 또 가지고 있고요. 1층에 위치한 상가고요. 전용 면적 자체가 한 13평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가격 자체가 5억 원대 중반에 형성되고 있습니다. 5억 4천에서 5억 5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의 대출을 또 활용해서 또 투자를 하신다면은 대략적인 한 2억 원대에서 1억 원대 후반, 1억 9천에서 한 2억 정도면은 충분히 또 대출의 이런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할 수 있는 금액대 말씀드리고 있고요. 망원동도요, 인프라가 상당히 훌륭하죠. 앞서 말씀드린 상권들이 이미 상당히 자리를 잘 잡고 있고요. 뭐 젊어지고 있고 지역 자체가 특수하게도 아무래도 상권들이 많이 발달을 했고 대학군들이 많고 또 그것에 따르는 주택가들도 상당히 많은 위치를 잘 잡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 유치나 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그 인구 자체가 젊은 층들이 상당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고요. 또 공원화 사업이랄지 상권이 확대되는 부분들 꾸준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보다 더욱더 단단하게 그런 상권들을 형성할 수 있는 조건들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서울시 2040 도시기본계획에서 가장 바라봐야 될 것은 수변 중심의 공간 재편이죠. 아무래도 천변과 또 한강권을 항상 중요하게 저는 보기 때문에 이런 한강권과 수변 중심의 공간 재편 자체도 서울시 2040에서 꾸준히 중요하다라고 말을 해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수변 공간이 중요한 것들은 그러한 수변이나 물이 흐르는 지역을 기준으로 인프라 시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또 인프라가 형성이 되고 주거 지역이 형성이 되고 그러한 물이 흐르는 지역을 따라서 교통과 인프라와 생활권 자체가 많이 발전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강변 중심으로 수변 중심으로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항상 꾸준히 드리고 있고요. 또 망원동 자체가 한강변을 끼고 있고요. 바로 아래쪽에는 또 여의도를 품고 있고 또 올림픽도로와 이런 간선도로들, 강변북로, 내부순환도로 또 많은 대학군들까지 상당히 끼고 있기 때문에 상권들이 상당히 많이 확장이 되어지고 있죠. 아무래도 상권 중심으로서의 또 이동성도 확보를 잘해주고 있고요. 상권들 자체가 아무래도 망원동의 전통시장이 위치하고 있고 또 각종의 공원들, 녹지공간과 또 주거시설들, 또 성산시장의 재건축도 이슈가 되고 있다 보니까 꾸준히 인구가 증가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매력적으로 잘 가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상권들 자체가 망원동 상권에 이런 망리단길이 있을 뿐더러 우측에는 이제 합정의 카페거리랄지 앞에 우측에는 상수나 홍대거리, 이대, 또 연트롤파크 이러한 곳의 유명한 명소들이 점점 더 상권을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한 이러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여건들을 충분히 주변 상권들이 꾸준히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 잘 보여주고 있고요. 젊은 층들이 상당히 늘어나는 것들 상당히 그 키포인트로 말씀을 드렸고 왜냐하면 젊은 층들이 많이 그곳에 거주를 하고 경제활동을 오래 하는 그러한 연령대이다 보니까 젊은 층들의 인구 유입도 상당히 기대해 볼 수 있는 것들이고 상암 DMC 부근에서는 이제 대형 규모의 개발도 기다리고 있죠. 무려 100층 규모의 랜드마크성 건물이 새롭게 지어지기 때문에 쇼핑과 또 주거와 이런 복합적인 업무 시설까지 다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수밖에 없는 이러한 유명한 대형 개발들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쪽에 성산시장의 재건축도 기대를 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이러한 재건축을 통해서 다양한 인구 수요 자체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세대수가 증가를 하고 그곳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 그것은 상권과 주변의 또 인프라 시설에도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재건축 시장의 강북의 가장 큰 단지도 현재 진행 중이라는 점까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가격 자체가 5억 4천에서 5억 5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져 있고요. 1층에 위치한 상가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월세 자체가 현재 2천만 원에서 한 170에 180까지도 현재 월 수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상 대출금을 활용하신다면은 한 1억 9천에서 한 2억 원대 정도면은 충분히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투자할 수 있는 또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는 마포구 망원동에 위치한 또 1층의 상가로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유동인구도 참 많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젊은 소비층, 확실한 소비층까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가로서 접근하기에는 참 좋은 그런 곳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곳에서 탄탄히 여러분께서도 전략 세워 나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혹시라도 이제 혼자서 계획 세우다가 어려우신 부분들이 있으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폰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더 많은 또 정보들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세미나 무료로 마련하고 있으니까 세미나에 꼭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안내해 드리도록 할게요. 부동산 정책에 따른 최대 수혜지 분석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곳곳에 어떤 정책들로 어떤 식으로 투자 접근하면 좋을지 궁금하시다면 세미나 참석하셔서 관련된 정보들도 알아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1대1 상담도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 끝나고 상담도 함께 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세미나 예약 필수니까 언제든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셔서 예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02-1638-3994번 그리고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은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어두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오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내일 오후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